그 전병영이고요. 저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예인 아시나요? 맞으시는 분께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빠빠라바. 연예인 누굴까요? 네, 3초, 2초, 1초. 네, 제 결혼 사진이에요. 저하고 아내가 한 15년 전에 결혼해가지고요. 이렇게 다 해보셨죠? 이렇게 그러면 다 이렇게 연예인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좀 컸는데 그 예전 사진인데 제가 잠깐 우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워딩을 하겠습니다. 저희 그 첫 아이가 생겼을 때 제 아내가 이렇게 산부인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양수가 부족하다 요 말씀하셔가지고 물을 많이 먹여라 그래가지고 더 좋은 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물보다 흡수가 빠른 게 뭐죠? 포카리 스웨트. 엄청 먹였어요. 근데 또 갔더니 포카리로 안 되겠다. 과일을 먹여라.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였어요. 또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안 되겠다. 저항절개를 해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저항절개가 뭔지 잘 몰랐을 때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거 했더니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랬더니 저희 큰애가 수술 날짜에 자연분만으로 나왔어요. 네. 저희 둘째는 여기 제가 이렇게 팔을 잡고 있는 아이인데 병원에 갔더니만 이게 검사를 하니까는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씀 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뱃속에서 장애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인데 날겨 안 날겨? 날 건데요. 끝이었어요. 그래서 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건강한 이게 사나이가 태어난 거예요. 자, 이제 셋째는 저희 막내 가운데 있는데 뱃속에서 조건이 완벽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고서 좀 있다가 나중에 저희 아이가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교회를 하다가 우리 아이를 막내를 돌보다 보니까는 이 자폐, 그러니까 발달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환경이나 가정들,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같이라고 발달 장애 아동 돌보는 시간제로 돌봐주는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 아이들 막내 성교육을 어떻게 시키지?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때마침 저희 충청년에서 그러니까 3년 전이죠. 에이랩 아카데미라고 해서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을 그런 강사 과정을 듣게 되면서 이게 우리가 시켜야 될 성교육이나 하면서 이 길을 지금 강사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저희 막내예요. 막내인데 이게 사진 동아리예요. 사진 동아리인데 사진 모델 동아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진을 못 찍으니까 이렇게 모아놓고 아이들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저희 그 천안 인해학교라고 장인학교 있거든요. 거기 지금 되게 행복하게 다니고 있어요. 자, 오늘 빠빠라바 말할 수 있는 용기. 저 처음에 남성교회 회원들 해가지고 남성분들만 잔뜩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오셨어요. 이거 같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네, 이거 원래 2시간짜리입니다. 그런데 2시간 재밌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드릴게요. 네, 이제 퀴즈가 있고요. 퀴즈를 맞추시면 제가 준비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퀴즈. 자, 사람이 번개에 맞을 확률 혹시 아시는 분? 네, 목사님. 네, 틀리셨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아이들 할 때 아이들이 막 손을 들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틀린 사람은 목사님 뽀뽀할 거야 하면은 그래도 손 들어요. 그리고 또 틀려요. 아들이 굉장한데, 자, 혹시 아시는 분? 네, 이건 막 이렇게 던지셔도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 뽀뽀 안 해드릴 테니까 던지셔도 돼요. 자, 사람이 번개에 맞을 확률은 28만 분의 1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 번개를 남자들이 많이 맞아요. 네, 그거는 비밀입니다. 네,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렇게 활동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맞아. 에이, 내가 번개 맞겠어. 나가다 맞아요. 근데 여자도 번개 맞아요. 여보 나가지 마 하다 같이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 굉장히 많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로또 아시죠? 우리나라는 로또 뭐 많이 사보셨지만은 자, 로또 맞을 확률. 빠빠라바 나와라. 네, 약간 틀렸지만 그래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이게 그 성경적 성교육 책인데요. 네, 한번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직 3권 남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맞나요? 자, 바로 사람이 태어날 확률은요 50에서 80조분의 1이래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고요. 같은 지문을 가질 사람들의 확률이 360만 분의 1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어날 확률이 바로 50에서 80조분의 1입니다. 어마어마한 확률이죠. 자, 옆에 있는 분하고 나랑 만나면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100조분의 1의 확률이에요. 평생 있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지금 내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옆에 얼굴 볼까요? 50조분의 1이시군요. 네, 인사 한번 나누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만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시고 두 가지 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자, 그럼 남자 여자의 다른 점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거든요. 잘 쫓아오셔야 돼요. 네, 일단 이게 어쨌든 어디를 찍어야지 나오나요? 이쪽인가요? 네, 네,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람이 23개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가장 큰 특징은 남자는 XY, 여자는 XX. 다 아시죠? 네, 이게 바로 성염색체인데, 자, 이게 의학적,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된 사실이고요. 꾹 눌러볼까요? 네, 이 XY라는 건 뭐냐면은,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하디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똑같이 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XY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여자는 뭐가 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XX라는 거예요. 완벽한 XXXY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문제. 힘듭니다. 인간의 세포수는 몇 개일까요? 네? 60쪽에 너무 많이 쓰셨어요. 그거 옛날 자료예요. 최신 자료. 파드한테 물어보면 파드. 최신 자료. 어떤 자료는 100쪽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최신 자료는 자 37쪽이에요. 자, 우리 60쪽에 나오십시오. 네, 가장 근사하게. 일단 아시는 거에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37쪽이 하면 감이 안 오시죠? 근데 감이 오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내 통장에 37조 원이 있어. 어떠세요? 37조 원이 있어요, 내 통장에. 기분이 어떠신가요? 상상이 안 되시죠? 네. 37쪽이래요, 세포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이 37쪽의 모든 세포 안에 XXXY가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성별을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 정자가 만난 순간부터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신체적인 모든 특징이 이 순간에 다 결정이 됩니다. 자, 이것도 문제.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남자 여자의 가장 큰 차이점 아시는 분? 문제가 어렵나요? 네, 뽀뽀 안 할 테니까 들려보세요. 네, 호르몬, 네,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가장 큰 특징. 네, 호르몬 만데 제가 원하는 100% 이건 100% 답이 나와야 돼요. 100%. 네, 어렵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요.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더 퀴즈. 자, 태아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자,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정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태아를 사람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상속 순위에서 이미 출생해서 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 자체가 이미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호르몬 남자와 여자면 아까 말씀하셨죠. 호르몬이 다른 게 있어요. 근데 6,500개 정도 다르다고 이렇게 했고요. 남성의 대표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그 다음 여성은 에스트로겐. 큰 차이는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이 2차 성징이라 하죠. 하면은 근육이 폭발적으로 생기고 또 근력, 그리고 어깨가 막 벌어져요. 여성은 반대로 뭐가 되죠? 이뻐져요. 그리고 아이가 날 준비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 동영상 나올 수 있나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소리.
이 두 개를 이행하면서도 꽤 답변을 잘했는데요. Where were you born? Atlanta, Georgia. Name 2 cities in Arizona. Yuma, Phoenix. 실험자들은 여기에 아기 돌보기를 추가하며 3가지 일을 동시에 하며 추가 질문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And something with tahini in it. 그리고 처음으로 실험에 참여한 4번 참가자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진행한 다른 여성 참가자들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며 대부분의 질문을 막힘없이 대답하는데요. What time did you go to bed last night? About 2 a.m. 여성 참여자들의 실험이 끝나고 이번에는 남성 참여자들이 들어옵니다. 남성 참여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질문의 답변을 실패하거나 이상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Baby. Can you name 3 types of birds? Let's see. Pterodactyl.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들이 대답을 깔끔하게 한 질문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What do you like to eat for Thanksgiving? Turkey, ham, mashed potatoes, mac and cheese. What are your 3 favorite desserts? Brownies, chocolate chips, and cake. What's your favorite meal? Macaroni and cheese, shrimp, and strawberry shortcake with ice cream. 멀티태스킹의 영역에서는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네, 이게 멀티태스킹 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다 해요. 다 해. 남자는 못 해요. 이것도 남녀의 큰 차이입니다. 남자는 근데 잘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뭘 먹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여자는 보다 그런 거 확실히 난 뭘 먹을 거야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시험이고 자 여기서 이제 성이라는 것을 한번 얘기합시다. 저희가 쓰는 보통 성이라는 단어는 이게 2가지의 단어로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음 신자와 또 살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뭔가 결국 우리 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생명과 가장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품 성교육할 때 이 교육은요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요 마음과 생각과 또한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어디 갔죠? 빠빠라바. 네, 기독교 성교육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닮아가는 게 바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면요. 우리를 위해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을 꽃이 피었으며 해가지고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에는요 작은 여우가 있대요. 근데 이 작은 여우가 얼마나 작냐면 크기가 한 40cm 정도 된대요. 근데 이 여우들이 포도원에 꽃이 필 때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포도원에 가가지고 그 뿌리를 갉아 먹는데요. 그러면 포도원의 그 포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죽거나 굉장히 상태가 안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여우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가 음란물입니다. 음란물 보신 분 저만 봤나요? 네, 저만 봤다고 합시다. 자, 음란물의 기준은요 보통 음탕하고 난잡한 비디오 테이프들을 본대요.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비디오 테이프가 뭔지 몰라요. 저희는 알아요. 저희 세대들은 다 알아요. 혹시 아시나요, 전도사님, 목사님? 전사님 아시나요? 네, 제가 유일하게 아는 분이 저분이에요. 어떻게 하는지는 물어보세요. 네, 좋은 기억은 아닐 거예요. 네, 자. 히브리서 13장 14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위해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 해서 여기서 간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내가 혼인한 사람 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참 여기 혹시 청소년 아이들 있나요? 19세라서 19금이라서 네,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자, 이거 볼륨 좀 나오게 해주세요. 간사님이신가요? 굉장히 이쁘신데. 자, 이거 좀 나오겠습니다. 이거 볼륨 나와야 돼요. 초중생들의 충격적인 행태는 대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음란 영상물을 보고 따라하기가 널리 퍼져 있다고 말합니다. 야동 보는 애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따라하는 애 많아요. 너무 야하다 그래요. 맞아요. 막 그래서 막 잘난 척해요. 맞아요. 왜 자기 그거 같다고. 더 세져요. 맞아요. 막 욕도 더 심하게 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진짜. 야한 동영상 속칭 야동의 뜻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초등생의 답변은 거침이 없습니다. 성관계를 재미있고 멋있는 놀이쯤으로 생각한다는 친구들도 있다고 전합니다. 여자가 남자 빠른 거 강제로 벗기기. 진짜 멋있다고 하면서. 아, 그런 거 보고 멋있다 그래? 네. 섹스 같은 걸 보면서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고 해볼까라는 형도 있고 진짜 해본 형 있어요. 그 형 몇 학년이야?
6학년. 일부 중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행동을 전하는 이야기에서는 말문마저 막힙니다. 집단 유사 성행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들끼리 막 야동 보고 그러면서요. 애들이 막 따라해요. 재밌겠다 하면서. 그러다가 애들이 또 따라하다 보면 애들한테 많이 퍼져갖고 다른 반 애들도 와갖고 같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거를 하는데? 그냥 지네들끼리 자유가 해요. 자기 남자애들끼리 자유를 한다고? 네. 서로 껴안고 서로 놀고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 그 자유행위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음란물 따라하기는 교실에서도 벌어질 정도로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애들끼리요.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요. 와갖고 앉아갖고 막 하고요. 뭐를 하는데? 자위 같이 서. 그리고 커튼 뒤로 가서 자기 그 성기 보여주기 놀이하고. 학교에서? 네. 아이들에게 삐뚤어진 성의식을 심어준 것은 무방비로 노출된 인터넷은 물론 어른들의 무관심과 소홀입니다. 그냥 엄마 아빠 주민번호 이용해서 몰래 들어가서 가입해서. 주로 어디서 봐요? 인터넷 이용해서 집이랑 친구들끼리 모여서 PC방.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아이들의 음란물 몰래 보기는 이제 놀랄 일도 아닙니다. 성인 주민번호만 알면 누구나 음란물을 볼 수 있게 돼 있는 인터넷은 물론 휴대전화기와 전자사전까지 동원됩니다.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어른들이 주장한 왜곡된 성문화와 유해 환경이 독소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포르노 영상물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많이 보는 야동이나 야설에서 그려지는 모습들이 이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면서 여성을 상당히 비하하고 성적으로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성을 진지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놀이나 장난처럼 이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성에 대해서 이제 왜곡된, 과장된 성적 행위가 과장된 모습들만 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음란물의 만연으로 상처를 입은 대상은 어리고 순진한 동신입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제대로 된 성교육,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종환입니다. 네,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이 뭐죠? 네, 말할 수 있는 용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 자료가 아니고요. 벌써 한 10수년 된 자료예요. 그 당시 아이들이 벌써 지금 20대 중반, 30대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최신 자료를 보면은 초등학생의 3분의 1이 음란물을 보고 있어요. 야동이란 말은요, 음란물에 대해서 되게 죄의식을 없애려 미화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쓸 때는요, 음란물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지 야동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면 안 돼요. 제가 학교나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가면 이렇게 해요. 친구한테 야동 보냐고 말하지 말고 음란물 보냐고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애들이 좀 윽하거든요. 그러면 더 센 단어를 얘기해줘요. 음란물의 영어 표현이 뭔지 아니? 포르노야, 포르노. 너 포르노 보냐고 얘기하라고 시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보는 아이들이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 죄의식을 심어주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빨리 끊을 수 있다고. 자, 우리가 야동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면 안 되고요. 음란물이나 또는 포르노처럼 이렇게 정확히 죄라 그리고 정확한 명칭을 써줘야지 그 죄의식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무거워졌네 분위기가. 자, 그럼 음란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것도 영상인데 이게 실험이 이게 굉장히 경북대학교에서 했던 실험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다트판에는 사람 얼굴 사진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가며 붙게 됩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잠시 후 진행자가 표적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저기 안 던질게요 그냥. 안 던지시겠어요? 네. 안 던지시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람 머리에 꽂히가 좀 헷갈려서. 좀 전에 얼굴 인상이 좀 각별했을 수도 있죠. 슬쩍 사람 얼굴을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여자 얼굴. 여자잖아요.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사람 얼굴인데 좀 그러면. 네, 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인데 막 얼굴에 또
귓구멍 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다음 타겟입니다. 안 던질래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에 던지기가 좀. 안 던지시는. 네.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앞에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목표물입니다. 아 근데 이 얼굴에다 던지는 건가요? 예, 아니 뭐 던지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아무 데도 던지셔도 되고요. 던지겠습니다. 예. 던지는데요? 예, 지금 던지셨는데 뭐 던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던지고 싶어서요. 던지고 싶었는데 그냥 맞추고 싶진 않아요.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한 번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100여 명. 그러나 각 그룹이 보여준 공격성 패턴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죠. 사람 표적에 다트를 던진 횟수의 비교.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아, 네, 이거는 계속 설명해서 도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 실험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음란물 접했을 때 반응이 있습니다. 처음에 진짜 저만 음란물 봤나요? 네, 네, 처음에는 호기심 단계예요. 처음에 그냥 신기하게 봐요. 그 다음에는 더 자극적인 걸 찾아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누구나 이 음란물 다 본다고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실제로 이런 행동에 옮기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와, 자, 이것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2020년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은 그 대한민국을 떠들썩게 한 사건, 엠버먼 사건 아시죠? 이때 앙승진 이 친구가 뭐냐면 자기가 음란물 중독이래요. 자, 그리고 2021년도에 인도 어린이들 음란물 흉내내다가 이웃집 어린이 살해한 사건이 있는데 이건 국제 면역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아빠가 음란물을 봐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어린아이죠. 같이 봤어요. 아빠가 제재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는 아빠가 나간 사이에 이 아이가 이걸 또 봤어. 보니까 옆집 아이한테 갔어요. 여자애한테 가서 데리고 쓰레기장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이 흉내내서 하자고 그랬어요. 여자애가 싫다고 했어요. 이렇게 죽여버린 사건이에요. 네. 음란물을 보면 인성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면은 이게 아까도 보셨죠? 재미라고 생각해요. 이게 성에 대한 의식이 없는 아이들한테 먼저 성에 대한 행동을 보여주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과학적입니다. 혹시 도파민 아시나요? 도파민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자, 1954년도에 캐나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쥐의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곳을 찾으려고 실험했는데 쥐 뇌에다가 꽂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레버가 있어요. 쥐가 레버를 당겼을 때 이게 전기 자극이 와가지고 쥐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자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깜짝 놀랐을 때 쥐는 절대 이 레버를 지렛대를 누르지 않을 거야 했는데 처음에 자극을 받은 쥐가 이 지렛대 계속 누르는 거예요. 계속 1시간에 7,000번까지 눌렀어요. 그리고 어떤 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 심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왜 이러지 해가지고 결국 찾아낸 게 바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물질입니다. 일명 보상회로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일단 중독에 대해서는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하고 그것이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하지 못한 상태 보통 중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도파민 글씨 잘 보이죠? 그림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도파민이 있습니다. 복즉 픽의 영역에서 도파민이 흘러나와요. 자,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이 보상회로 물질이 4군데로 쏩니다. 그게 바로 편도체, 그러면 해마, 측자에, 그다음 전전두엽에 이 4군데 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케이크 싫어하시는 분,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 네, 좋아하시죠? 자, 케이크 먹으면서 맛없다 하시는 경험 있으세요? 맛없어. 그렇지 않죠. 자, 이제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케이크를 한 숟갈 먹어요. 그러면은 어떤 기분이 들죠? 맛있다. 우와, 맛있다. 이 기분을 느끼게 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 4군데를 쏴요. 그러면서 편도체가 일단 맛있다라는 느끼게 했을 때 해마가 그걸 기억해요. 그러면서
한 입 더 먹자는 신호를 어디다 보내냐면은 측자액, 운동 기능 담당에 보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게 전전두엽이에요. 자, 이게 중독과 굉장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중독이라는 것을 이게 3D로 뇌를 이렇게 다시 만든 건데 맨 왼쪽에 정상적인 뇌예요. 그리고 중독이 되었을 때는 가운데하고 맨 끝에 뇌가 똑같은데 중독 증세는 뇌에게 똑같은 그런 경험을 주거든요. 그래서 가운데가 마약 중독자, 오른쪽이 포르노 중독자인데 뇌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중독 상황이 되면은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중독되면 공부를 못 해요. 자, 독일에서 실험했는데 포르노를 음란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연물을 보여주고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자연물만 본 그룹은 80%를 기억한대요. 그런데 음란물과 번갈아 본 그룹은 그보다 13%를 덜, 그러니까 67%를 기억했대요. 13% 차이가 났다는 거야. 자, 근데 이 13%가 굉장히 큰 차이가 느낀 게 뭐냐면은 100점 맞은 아이가 음란물 중독이 되면은 87점을 맞아요. 와닿으시죠? 그럼 80점 맞는 아이가 음란물 중독되면 몇 점 맞죠? 67점을 맞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기억력이 저하가 돼요. 그리고 판단력도 저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음란물 중독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성적 대상을 보여요. 자, 뭐냐면은 변태적인 장면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된대요. 음란물을 50%가 이렇게 내갖고 또 동성 친구가 성적 대상을 보인대요. 그리고 성추행, 성폭력의 충동을 5% 정도 느낀다고 합니다. 음란물 봤을 때. 자, 이거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데 친족간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예전 자료인데 저희 나라 잘 쓸 수 없어가지고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빠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에요. 음란물을 보다가 결국은. 자, 그리고 이 성애한 단어로 이제 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보았을 때 전혀 성적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적 대상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다면은 자, 성적 대상을 어떻게 느끼냐 하신데 제가 이 마이크 성적 대상을 느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네,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게 있습니다. 자, 영화 티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 당시 2020년도에 나온 건데 자동차와 성관계하는 그런 상상을 해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네, 중독이 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조기 성애는 이거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아동기의 성 지식을 많이 쌓으면요 성적인 행동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 지식을 많이 쌓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게 바로 조기 성애라고 그래요. 뿅. 자, 혹시 나다움 책 혹시 아시나요? 나다움 책이라고 2019년도에 여성가족부하고 롯데하고 초록우산이 같이 협업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나다움 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학부모들 굉장히 많이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뭐냐면 아이들에게 맨 끝에 보이면 아기가 어떻게 태어날까요? 라는 책을 유아 코너에 꽂아두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그 저학년이나 이런 아이들 볼 수 있는 코너에 꽂아둬요. 이런 것들. 그때 굉장히 문해서 지금 많이 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빠와 엄마가 성관계하는 모든 장면을 글로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아니? 너도 나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당진에서 지금 많이 빼고 있어요. 지금 학부모 연대 분들이 계신데 도서관 다니면서 막 엄청 빼고 있거든요.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사서분들이랑. 이런 걸 보고 있고요. 또 아이들한테 저 밑에 보면은 저기 잘 안 보이는데 사춘기 내 몸 설명서 해가지고 키스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런 것들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직접 보는 그런 도서관에 많이 꽂아둔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 나다움 책을 많이 뺐는데도 지금도 이 책이 많이 꽂혀 있어요. 도서관에. 자, 유니세프에서 포괄적 성교육의 가이드라인을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2023년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이 포괄적 성교육이 뭐냐면은 보통 아이들이 만 5세가 되면 자기가 남자가 또 여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 정체성을 알게 돼요. 근데 그때부터 성은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성적 권리를 스스로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세 때부터 너희는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너희는 성관계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 성교육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것도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주도하는 데가 어디냐면 청소년 성문화센터. 충남에 3가 있습니다. 천안에 하나 있고 홍성에 하나 있고 또 이동형이 있어요. 이동형은 학교에서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성 관련된 모든 그 기자들을 싣고 다녀서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교육하는 곳은 전국에 공식적으로 2군데가 있어요. 대전 한 군데하고 지금 구리. 나머지 한 48개에서 50개 사이 성문화센터는 지금 포괄적 성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성적인 지식을 많이 넣어주고 있어요. 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충북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충북에 있는 성문화센터인데 6학년 아이들에게 정액 체험을 시켰어요. 정액 체험. 난리가 났죠. 그래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국 못했어요. 학부모분들이 막 민원 엄청 나가지고 못했는데, 이 당시에 초등학교 그 5학년, 6학년 남자애들에게 그 모형 있거든요. 저녁 모형. 그거 갖고 체험하게 그 여자애들 그것을 만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뺐어요. 그 포괄적 성교육 자체가 저희한테 굉장히 위험한 성교육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성교육 단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인권 선언문 보시면요,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모든 종류를 선택과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는지 직접 관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교육부 방침이다, 누구 방침이다 따라가는데, 이것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교육기본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있어가지고 교육의 권리가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요. 자, 제가 혹시 그 차별금지법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차별금지 반대하는데, 반대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일단 뭐 제가 혹시 더 기버 기억 전달자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어요? 나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네, 빨리 나오세요. 이게 선물이 남아서 어떻게 주려고 그래. 빨리 나오세요. 네, 한 개 남았는데 이거 빨리 주고 가야 돼가지고 제가 이유를 만들어서 빨리 나오십시오. 동작이 느리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더 기버 기억 전달자 보면은 스토리 간단해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세상이에요. 근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영화 보면 영화 자체가 회색이에요. 왜 회색이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색깔 보면 안 돼. 회색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약물을 복용해요. 모든 걸 절제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굉장히 큰 그 충격적인 뭐냐면 임무해지라는 게 있어요. 임무해지. 임무해지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 그리고 쓸모없는 노인들도 죽어야 돼. 그거를 거기서 고급용어를 써요. 임무해제. 그래서 제 아들이 그 자폐성 장애잖아요. 그럼 이런 시대에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임무해제를 당해야 돼요. 장애인들은 쉽게 말해서 차별금지법 세상에 오면은 그 미래는 장애인들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영화 자체도 보시면 장애인이 한 명도 안 나와요.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평등한다는 그 이름으로 일괄성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자, 이거 아까 포괄적 그 성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동성애 이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나가서 가끔 시위해요. 자, 인성이 파괴된다. 이거 보셨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 범죄자가 돼요. 아까 보셨죠? 아이들이 결국 성 중독이 되면은 음란을 맞으면 범죄의 길을 빠집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 아이들 음란물 끊으면요 뇌가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기억력 좋아져요. 정말로.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마약 중독은 안 돼요. 자, 아까 도파민 기억나시죠? 도파민을 하면은요 보통 그 50 정도의 도파민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마약을 한번 하면은 900이 나와요. 한 번에. 결국 어떤 얘기냐면 220V 코드에다가 1000V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터질까 안 터질까요? 그게 뭐냐면 도파민, 복즉 측의 영역이 터져버려요. 터져가지고 결국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강의인데, 전자담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자담배. 요즘 저희 나라가 마약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대요. 전자담배 보세요. 액상으로 주잖아요. 저만 알고 있죠 이거? 네, 액상을 주는데 액상을 준대요. 그런데 그걸 피면은 그 액상 안에 마약을 집어넣는대요. 그래가 전자담배 피시는 분이 잘못하면은 새로 누가 이거 신상이야 펴봤을 때
그걸 받는 순간 마약 중독이 된다는 거야. 요즘은 그렇게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더. 그 때문에 담배 끊으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마약 중독까지 이어집니다. 모든 중독은 똑같아요. 마약 중독되면은 결국은 뇌 자체는 가수성이라 해서 아까 가수성을 못합니다. 그냥 내려앉은 거예요. 자 이제 동성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자 동성애는 표준말을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동성 간의 사랑 또는 동성에 대한 사랑인데요. 자 이제 모자 간의 사랑은 그러면 이성애일까요? 아니면은 아빠와 아들의 사랑이 동성애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12자의 사랑이 동성애일까요? 네, 신기하죠. 네, 근데 동성애는 어원을 보면은요, 호모와 섹슈얼리티 해가지고 동성 간 성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면은요, 동성 간 성행위자를 동성애라고 우리나라는 표현해요. 동성 간 성행위자. 자,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네, 이 성소수자라는 말은 국어사전 치면 안 나와요. 없는 단어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동성간 성행위자나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룹에서 만든 단어예요. 자, 뭐냐면 성적으로 되게 소수인 사람, 마이너리티하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봅시다. 저희 나라 부자가요, 몇 억 있으면 부자인 줄 아세요? 아시나요? 자, 얼마 전에 다 나온 건데, 100억이요? 그건 엄청 부자예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 상위 1%를 기억하는데 모든 자산에 빚이 없고 순수 자산이 28억이면 부자래요. 와, 28억만 있는데 다. 그런데 봅시다. 자,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야 부자가 많다 그러죠. 그럼 부자들은 돈 많아 가지고 우리는 소수자예요. 우리는 돈이 많은 소수자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걷으면 안 돼. 왜? 저희 국민 여러분, 저희 돈을 지켜주세요. 저희는 소수자예요.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말이 되시나요? 안 되죠.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우리 동성애 하는데요, 우린 동성애 하는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저희들의 성생활을 지켜주세요. 이 얘기예요 이게. 이 성소수자. 그래서 약자 프레임을 쓰인다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미화된 단어라서 저희가 정확히 이 단어를 봐야 돼요. 자, LGBTQ 이거는 아시죠? 보통. 그래서 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에서 퀴어 이걸 전반적으로 얘기한 이걸 다 동성애자라 다 표현해요.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느낀 나의 성, 난 남성, 여성, 그리고 성적 지향, 내가 타인에 느끼는 성적 욕구인데 예전에는 성적 취향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거를 저쪽 그래서 막 뭐라고 하니까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바꿨어요. 자, 동성애 유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기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천적으로 동성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요.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과학적인 사실은 뭐냐면은 2020년도 6월호 뉴턴이라는 잡지, 이거 청소년들이 많이 보거든요. 거기 89%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2019년도에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연구팀이 해가지고 50만 명을 했더니 결론은 뭐냐? 없다요. 과학적으로 동성애 유전자는 아직까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동성애가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후천적이에요. 자, 그리고 보통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간성을 얘기하거든요. 간성 치면 아직까지 많이 나오는 그 검색어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간성하면 제3의 성이라고 나와요. 근데 간성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선천적인 성기 기억 유전이에요. XXXY 기억나시죠? 근데 X 하나 있거나 XXXY 해가지고 유전자가 기형으로 된 거예요. 이거를 보통 의과학계에서는 간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 동성애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변실금. 이게 남성 간 동성애자가 가장 많이 걸리고요. 변실금 뭔지 아시죠? 네. 쉽게 말해서 화장실 가고 싶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으시는 분, 저는 1시간 반까지 참아봤습니다. 왜냐면 스쿨포스라서 스쿨포스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아봤어요. 참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변실금에 걸리면요, 그 순간 변매려 그러면 그게 나와요. 근데 남성 간 동성애자의 바텀이라고 하거든요. 여성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항문암이 17배 걸리고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은 에이즈예요. 혹시 그 에이즈 예방 교육 받아보신 성도님 계신가요? 어떻게 받으셨나요? 선생님이신가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에이즈는 어떤 병이라고 받으셨어요? 네.
네. 네. 저기 동성애 성접촉을 이성애라고 가르쳤어요? 양성애를 가르쳤는지 혹시 동성간이라고 가르쳤는지 기억나시나요? 그거? 네.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청소년들한테 에이즈 교육 시킬 때 성접촉을 통해서 가르치는 에이즈가 경로가 있다 이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보통 이성간 접촉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2023년도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게 통계 저희 나라 내국인의 14,223명 남자예요. 그리고 973명 여자가 에이즈에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동성애일까요, 이성애일까요? 동성간 성접촉이겠죠. 그런데 여성분은 왜 걸렸을까 하면 보통 그냥 남자 때문에 에이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양성애자예요. 보통 남성과 여성과 같이 성관계하는 그룹인데, 근데 이거를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히 통계를 내도 이성간 성접촉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동성간 성접촉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연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 좀 이따 말 그런 얘기고요. 동성애는 성중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동성애 전문가 염한성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기사에 있는 거예요. 자, 동성애자는 한 명과 동성애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보게 많게는 지금 안 나왔지만 1,000명 이상과 하는 사람들 평생. 자, 이거 미국 통계입니다. 백인들. 그리고 여성 동성애자들은 보통 양성애자가 많아요. 양성애자가. 자, 한 명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역시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치가 높고요. 자,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헌혈하지 못해요. 우리나라도 헌혈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헌혈할 수 있게 하는 나라가 저희 나라예요. 자, 이거 사건 이거 LA 그 한인타운 찜질방 사건 아시는 분? 네, 요거 네.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이 남성분인데요. 그 찜질방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전 여자예요. 그랬어요. 그 주인 사장님이 네 들어가세요. 그랬어요. 들어갔더니 여탕에 있는 분들이 놀랄까 안 놀랄까요? 엄청 놀래요. 그랬더니 사장님 보고 왜 남자를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여자라서요. 제가 이게 LA에서 실제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캘리포니아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남성인데도 내가 여성이라고 하면은 들여보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벌금 물어요. 지금 우리나라 돈 500만 원. 근데 이분이 남성인데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무슨 재판 중? 성추행 혐의로. 근데 본인이 여자라기 때문에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여보낸 사건이에요. 자, 이거는 영국에서 있었는데 이게 남자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이 전 여자예요 하고 해서 여자 교도소에 들어간 거야. 그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성폭행했어요. 자, 더 신기한 거. 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남자분이 전 여자애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성 재소자 2명 임신시켰대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 수영 이쪽에 좌측에 있는 게 수영 선수 수영 대회인데 이분이 트랜스젠더예요. 트랜스젠더. 그러니까는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이렇게 호르몬을 맞고 바꾸신 분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성징 이후에 남자의 모든 신체적인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 여성 호르몬을 주입해도 그 남성성은 남아 있어요. 그 남자 여자 속까지 수영대회에서 남자 여자와 같이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보통 남성들이 더 월등한 경기력을 보이겠죠. 1등 했어요. 자, 좌측에 이렇게 주먹질 하시는 분 있죠. 이분이 미국에 있는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남자로. 그 미국 특수부대는 보통 용병인 거 아시죠? 저희 나라 군인이랑 틀려요. 제가 방위 출신인데 틀려요. 보통 이분들은 쉬는 시간에 뭐예요? 막 아령 들고 막 타이어 막 끌고 다녀요. 진짜 보면은 엄청난 분인데 이분이 또 성전을 하신 거야. 그래서 여자 격투기대회 나갔어요. 몇 등 했을까요?
1등 했어요. 근데 상대편 여자분이 두개골이 깨졌어요. 여자끼리 경기하면 두개골이 안 깨지거든요. 안 깨져요. 근데 맞는 순간 그랬대. 이거는 여자의 주먹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랜스젠더 분들이 되면은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보냐? 바로 여성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봐요. 이거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자, 뉴욕에 지금 운전면허증 보면은 제3의 성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X. 그리고 또 지금 네팔 입국 신고서인데요. 보면은 남자, 여자, 기타 성.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제3의 성 해가지고 젠더라는 문화를 지금 많이 수용하고 있어요. 저희 나라는 아직 안 그런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동성애들을 많이 일으키는 환경, 부추기는 환경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부터 영상 한번 볼게요.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게 그 모방 행동이라는데 미디어를 보면은 이런 모방 행동들이 저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많이 들어와요. 이건 아이들뿐 아니라 아이들은 100%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아주 서서히 들어와요. 자, 펭수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펭수 아시나요? 네, 펭수는요 남자 여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걸 만드신 분이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다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다움이.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걸 보면 아이들이 자주 계속 펭수가 남자 옷 입고 여자 입고 왔다 갔다 하면은 성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해요. 아이들 자체가 무의식 중에.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보면 눈물 흘리신 분. 너무 우리 안에 가끔 물렸는데 저희도 혼났어요. 그래서 왜 혼냐면은 이게 이화 장면이에요. 이화 장면은 저기 그 불상 등에 딱 그리고 나온 여자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자, 그분이 맨 마지막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나가겠다 한 게 많이 재판에 나간 게 손잡고 나갔잖아요. 레즈비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볼까요? 저 레즈비언이야 이걸 얘기할까요? 아름다운 사랑을 보게 돼요. 자, 동성애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사랑이 중요할 뿐이에요. 자, 요즘 하는 거 있죠. 이거 두리안. 이거 보시는 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레즈비언이에요. 과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레즈비언이에요. 결론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거 보면 서서히 물들어가요. 에이 난 아니야. 그거는 모르죠. 자, 그리고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선생님 아세요? 몰라요? 큰일 났네. 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핫해요. 지금 이 코카콜라 광고까지 찍은 그룹인데 신인 때 이런 김갑수라는 그 문화 평론가가 이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린 앳된 그 그룹이거든요. 그랬더니 나왔을 때 이런 평론을 했어요. 밑에 보면은 저 밑에 세 줄 보이시나요? 거기 롤리타도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다. 롤리타가 뭐냐면 소아성애거든요. 소아성애도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대중문화 상품은 여러 형태적 성적 환상을 제공할 수 있다 했어요. 자, 뭐냐면 이 고의적으로 쉽게 말해서 이게 돈이 되면은 이런 것도 허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 평론가 자체가. 자, 우리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 지금 하루에 12번, 15번 정도 10분 동안 변을 보시러 다니십니다. 그런 분인데 이분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기사들 잘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거룩한 방파제라는 굉장히 큰 기독교적인 행사를 한 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시는 분 있어요? 근데 그때 서울역 광장에서 15만 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우리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퀴어 축제 반대합니다 했는데 거의 기사 안 나왔어요. 근데 반대로 퀴어 축제 했던 을지로 사과는 엄청난 많은 기사들이 떴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1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하고요 한국기자협회가 뭘 만들었냐면은 바로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걸 협약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8조에 성적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자 해가지고 성적 소수자, 동성애하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비방적인 기사를 쓰지 말자.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온 말도 기사에서 빼자. 이걸 다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동성애하는 분들의 옹호하는 기사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쓰는 기사들은 없어요. 왜냐, 기자가 그 기사를 쓰려면은 쉽게 말해서 신문사에서 그 기사를 내려야 돼요. 왜? 인권 보도 준칙 때문에. 그래서 가장 심한 게 어디냐면은 경향신문, 동성애 굉장히 많이 옹호하고요. 그 다음에 한겨레, 한국신문. 그래도 동성애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일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게임이. 왜? 모든 신문들이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는데 거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저희 나라 지금 언론의 환경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자, 이분은 지금 한국 최초의 트랜스바를 운영하신 분 이화 목사님인데 40년 동안을 운영하시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 동성애가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몸부림치시다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받으셔가지고 탈동성애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은 탈동성애 사역하세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믿고 기도와 말씀을 무장해라. 그 무장이 풀리면은 너는 동성애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네? 똑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효진 간사님이신데요. 원래 여성이 있다가 남성으로 했다가 다시 여성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 이분의 스토리는 간단하면 이분이 6살 때 성폭력을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면 내가 만약 남성이었으면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 난 남성이 될 거야 하고 그때부터 남성 호르몬 조사를 맞기 시작하신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게 성가치관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그걸 끊으시고 다시 지금 여성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탈동성애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동성애나 음란물에 중독된 분들은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여기 우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자, 여기서 우리가 동성애하는 자녀가 있다. 또 이 동성애한 자녀를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될까? 자, 이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왜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저희는 기독교 입장은 뭐냐면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예요. 근데 내 자녀가 동성애를 한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신데 자녀가 동성애야. 근데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계속 동성애는 죄입니다 얘기를 해. 자녀를 보면은 이래요. 그래서 그분의 선택이 뭡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안 하는 교회를 옮겼어요. 그게 올바른 교회일까요? 아니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그 성교육을 아이들 시키지 않으면은 아이들 동성애에 빠질 환경이 굉장히 많아요. 제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지금 청소년 수련회 가도 5학년, 6학년 애들한테 성교육 강의할 때 동성애 강의를 꼭 해달래요. 지금은.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지금은 5학년, 6학년도 동성애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아까 보셨죠, 영상. 하나의 놀이로 알고 있어요. 장난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심각성을 아이들은 몰라요.
또 학교에 여러분 큰 TV 있는 거 다 아시죠? 큰 TV를 있으면 선생님 없을 때 아이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다 봐요. 19세도 다 볼 수 있어요. 왜? 아무도 제재를 안 하니까. 저희 큰애도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때 19금 다 봤대요. 자, 노출돼 있어요.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커밍아웃 스트레이트인데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동성애한 자녀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부모한테 그래요. 동성애 나쁜 거 아니야. 아빠, 엄마, 우리 그런 모임인데 한번 가서 딱 한 번만 얘기 들어줘. 누구랑 비슷하죠? 다단계. 신천지. 그러면 부모가 자녀가 가자니까 가요, 안 가요?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해해주고 싶으니까. 가서 앉아서 이게 싹 들어보니까 나쁜 건 아니네. 그러면서 자녀의 지지자가 되죠.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같이 동성애 운동을 해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자, 보이시죠? 성소수자 부모 모임 해가지고 키우실 때 같이 이게 자녀들을 위해서 해요. 그리고 홍석천 씨는 부모님들이 다 권사예요. 기독교 가정이에요. 기도를 아직도 많이 열심히 하신대요. 저희 김지현 대표님이 이분을 다니는 교회 가가지고 특강 하시는데 정말 힘드셨대요. 왜? 홍석천 이분의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을 있고 정말로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거든요. 올바른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요, 자녀한테 무너지는 게 바로 부모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난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은요, 기독교 세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A하고 B하고 누가 누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A하고 B하고. 근데 누가 칼 들고 있죠? A가 있죠. 근데 시적으로 이 카메라가 아니라 큰 세상에서 제대로 보면은 B가 A를 위협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조그만 화면을 볼 때하고 현실적인 화면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이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자,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근데 2 더하기 1이 3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1 더하기 1밖에 모르는 사람은 2 더하기 1도 2라고 우겨요. 왜냐하면은 3을 배워본 적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지식을 무장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기독교적인 세관을 갖지 못하면 세상적인 아까 그 미디어의 영향이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세계관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경험, 말씀의 지식, 그리고 목사님의 조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확히 팩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안경을 쓰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자, 음란물 끊는 방법. 자녀들에게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건데 금방 알겠어요? 자, 제가 저희 그 천안에서 학부모 연대분들하고 가끔 미팅을 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가정에서 음란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란물이 죄인지 몰랐대. 그리고 음란물 보는 이유가 뭐냐면 부부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진짜로. 그래서 남편이 음란물을 본대요. 부부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보셨죠? 이게 잘못된 성적 환타지를 제공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부부관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내 아내랑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는 딴 생각한다는 거야. 사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음란물에 집중하면. 그렇기 때문에 음란물은 절대적으로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음란물에 중독돼 있다 생각하신 분은 이게 중독이기 때문에 일순간에 못 끊어요. 차차 끊으시면서 상담을 받으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죄를 고백하세요.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냐, 누군가 나를 감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딱 두 사람이죠. 담임 목사님과 아내. 남편분들이요, 아내한테 나 음란물 봤어 고백하기 겁나 힘들거든요, 진짜. 그런데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나가서는 우리 교회를 지키시면은 그런 용기 있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음란 볼 때는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냐? 그냥 멈추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음란물이 없는 장소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태양을 보세요. 태양을 보시면서 기분 전환하셔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세요. 내가 음란물을 지금 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안 곳곳에 성경 말씀 붙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런 음란물 중독이나 성중에서 벗어나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사방에 붙여놓고 보시고요. 자, 우리 아버님들한테 되게 많이 공감되는 건데, 자, 벽돌들 한 명이 놓여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 아빠 놀아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벽돌에서 너 안아줄 수가 없어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아버지의 마음 무엇일까요? 벽돌을 내려놓으면 널 키울 수가 없어. 이해되시나요? 아버지들은 바빠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집에서 지금은 정말 바쁜 시간이지만 아이들한테 관심을 두고 싶어도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한테,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교회한테 관심 주기 솔직히 힘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소중한 게 있다면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벌고 90만 원 벌고 그런 식으로 나의 소중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자, 말씀 보면 알겠지만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강론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나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침투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아까 지금 책 나눠드렸죠. 만약에 기회 되시면 이런 책을 사서 보세요. 저희 한국교회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입니다. 목사님께 한 권 드렸고 지금 몇 권 드렸고, 그리고 성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나 이 책을 보세요. 그러면 모든 성교에 대한 스탠다드입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준비한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 스스로 조심하래요. 너희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상들이 많았죠. 우리가요, 믿음 생활 하면서 그 우상들이 있는 걸 뻔히 알아요. 잘못된 건 뻔히 알아요. 근데 그것들을 조심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한켠에 허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허락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그 전에 가정과 나의 자녀, 부모님 사랑할 때 조심할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조심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탑동 감리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